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일식조리 교사 최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NCS 일식조리 7단원 일식 국물 및 냄비 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국물, 냄비 재료 준비하기, 국물 우려내기, 그리고 국물 냄비 요리 조리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국물 요리용 재료 준비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국물 요리의 종류는 맑은 국물 요리가 있고 탁한 국물 요리가 있습니다. 맑은 국물 요리는 저희가 회성 요리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시원한 맛과 깨끗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개 맑은국, 도미 맑은국 등이 있습니다. 탁한 국물 요리는 식사와 함께 내는 요리, 된장국, 술지개미를 이용한 국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물 요리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주재료, 부재료, 향을 내는 재료 등이 있습니다. 주재료는 완다네라고 하고요. 어패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육류, 채소류 등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 대합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조개류에는 우리가 특히 감칠맛 성분이 많아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부재료는 쯔마라고 하는데요. 제철에 나는 채소류나 해초류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 색, 질감이 주재료랑 잘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이 좋은 재료는 스이구치라고 해요. 주재료의 맛을 살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요. 재료로는 유자, 산초, 시소, 와사비, 겨자, 생강, 깨, 고춧가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된장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누룩의 종류에 따라서 쌀, 보리, 콩 된장으로 나뉠 수 있고요. 색에 따라서 흰된장, 적된장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색이 힐수록 단맛이 많고 짠맛이 적고요. 색이 붉을수록 단맛이 적고 짠맛이 많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물 요리용 재료 준비하기인데 도미머리 맑은국이랑 조개 맑은국, 된장국은 NCS 학습 모듈 수행하기 레시피를 참조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주재료, 부재료, 향미재료도 마찬가지로 레시피를 참조하셔서 실기 과목 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냄비 요리용 재료 준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본 냄비 요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냄비 요리는 재료를 그릇에 옮겨 담지 않고 냄비에 담긴 그대로 제공하는 요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냄비 요리의 종류는 양념을 넣지 않고 끓이는 냄비 요리가 있고 엷은 맛을 내는 양념을 넣어 끓이는 냄비 요리가 있으며 진한 맛을 내는 양념을 넣어 끓이는 냄비 요리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재료를 넣고 끓일 때 양념을 넣지 않고 끓인 후 양념에 찍어 먹는 요리, 미즈다키, 샤브샤브, 도미 냄비 등이 있고요. 간장 등의 양념을 약간만 가미하여 끓여 먹는 냄비 요리, 우동 냄비나 꼬치 냄비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진한 간장 양념을 이용하거나 된장 등을 이용해서 재료와 함께 끓여 먹는 것, 스키야키, 전골 냄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냄비 요리용 재료 준비하기의 수행 내용은 살짝 알아볼 텐데요. 도미 냄비, 꼬치 냄비, 모든 냄비, 전골 냄비 등은 NCS 학습 모듈 레시피를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주재료, 부재료, 향미재료도 손질해 주시면 되는데 그중 중요한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당근 매합고 써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당근을 오각형으로 자른 후에 화면의 중간 부분에 칼집을 내서 총 5번의 칼집을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변의 칼집의 중심으로 양쪽 0.2cm 떨어진 곳에서 사선으로 깎아내시면 됩니다. 3번처럼 깎아내시고 총 5개의 꽃잎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잎 모양의 각을 다듬은 후에 그 사이에 칼집을 넣고 다시 반절을 잘라주시면 입체 모양이 살아서 매합꽃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보시고 연습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 곤약도 마찬가지로 중앙을 칼집을 내고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물 우려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막국물 조리는 막국물 재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겠죠.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서 배웠듯이 가쓰오부시와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참다시마를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가쓰오부시는 이제 참다랑어로 만든 거니까 곰팡이가 많이 핀 것이 좋아요. 기타 재료는 마른 멸치나 새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리보시다시를 만들 때 사용을 하죠. 막국물의 종류는 다시마 다시, 1번 다시, 2번 다시, 리보시 다시가 있는데 한번 배웠던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기를 가질게요.
그래서 옆에 표를 보면 가쓰오부시의 종류가 있는데 뭐 혼부시, 가메부시, 아라부시, 혼카레부시, 가쓰오 케츠리부시, 가쓰오부시, 케츠리부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국물 조리학인데 여러분 다 한번 배웠잖아요. 다시마 다시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끓이지 않는 방법은 다시마를 만리톨만 살짝 닦아주고 물에 넣어서 4시간에서 5시간 놔두는 거고, 끓이는 방법은 다시마를 적당한 온도의 물에서 2시간 정도 끓여주고 다시마를 건져주시면 되죠. 그리고 1번 다시는 다시마를 넣고 95도씨에서 끓기 전에 다시마를 꺼내고 가쓰오부시를 넣고 침전시킨 다음에 걸러주시면 되고, 2번 다시는 1번 다시에서 나온 가쓰오부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끓여주는 게 2번 다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보시 다시는 그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니보시 다시를 만드는 방법은 멸치나 또는 마른 새우를 두고 그대로 끓여주시면 돼요. 멸치의 머리는 그대로 두고 내장만 떼어내시고 냄비에 물과 멸치 다시마를 넣고 10시간 정도 상온에서 우려내시고 다시 이 두 번째를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직전에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채 위에 면보를 얹고 다 우려낸 멸치 국물을 굴러내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국물이 맛있어야 요리가 맛있게 나옵니다. 자, 냄비 요리의 국물 조리는 막국물 조리와 똑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국물 요리를 조리하여 완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필요한 지식으로는 첫 번째 간장, 막술, 식초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옆에 간장의 종류와 특성, 식초의 종류와 특성이 나와 있어요. 간장부터 볼게요. 간장은 소유라고 할 수 있죠. 진한 간장은 고이구치 쇼유, 연한 간장은 우스구치 쇼유라고 나누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고이구치 쇼유는 가장 일반적인 간장이고요. 색이 진하고 향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염도는 15에서 18%로 그렇게 세지는 않고 생선회나 구이 등을 먹을 때 곁들이는 간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연한 간장 같은 경우는 색이 진 간장보다 엷고 맛, 향이 모두 담백하기 때문에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과 맛, 향을 살리는 데 적합한 간장입니다. 염분은 진간장보다 약 2% 정도 더 높아요. 그게 바로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맛술, 미림은 앞서 설명했듯이 특유의 맛이 있고 윤기가 나는데 그 이유가 45%의 당들이 들어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음식의 맛을 첨가하는 겁니다. 자, 식초는 사시스세소의 그 수, 세 번째고요. 식초는 쓰라고 하고 식욕을 촉진시키고 상쾌한 맛을 내고 방부 효과와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린내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식초는 양조식초와 합성식초가 있는데 양조식초는 향이 좋고 맛이 순하고 뒷맛이 산뜻해서 가열에도 쉽게 풍미가 날아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합성식초는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와 맛을 가지고 있는데 떫은 맛이 입안에 남고 가열하면 향미는 날아가고 신맛만 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국물 요리에 사용되는 향신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유자가 있는데 유즈라고 합니다. 자, 유자는 풍미가 굉장히 좋고요. 노란 유자의 경우에는 껍질과 과육 모두 사용을 하지만 청유자의 경우는 통째로 반절로 잘라서 사용을 하는 등 다양한 활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초는 산쇼라고 하는데 잎, 열매, 꽃 모두 특유의 매운 향을 가지는 향신료입니다. 잘 익은 열매를 건조시켜서 불만 상태로 만들어서 분말 상태에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국물 요리를 조리해서 완성하는 방법인데요. 도미머리 말국국이나 조개 말국국, 그리고 완성된 된장국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실기 공부를 하게 된다면 다 만들어 볼 수 있는 요리예요. 자, 두 번째, 냄비 요리를 조리하여 완성하는 방법인데요. 자, 냄비 요리에 사용되는 냄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냄비는 깊이가 얕고 입구가 넓은 것으로 크기에 따라서 1인용도 있고 4인용, 5인용 등이 있습니다. 토기, 동, 철, 알루미늄, 돌냄비 등이 있고요. 요리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재질은 보통 열이 보존이 잘 되는 것으로 합니다. 톡이나 철 같은 건, 톡이나 돌 같은 건 보존이 잘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냄비 요리의 양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야쿠미라고 한다고 했었죠. 가름부, 생강, 유자, 레몬, 시치미,
또는 기타 재료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재료에는 맛술, 간장, 청주, 설탕, 식초, 다시마, 다시, 가다랑어포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한번 싹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냄비 요리를 조리할 때 한 번씩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배추말이 만들기인데요. 데쳐놓은 배추를 김발 위에 넓게 올리고 데쳐놓은 쑥갓을 그 위에 길게 올린 다음에 양끝을 다듬고 돌돌 말아서 가운데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배추말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가 후키요세라 그래서 달걀 말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바로 집어넣어 주시고 달걀이 반쯤 익으면 채 위에 면포를 올리고 그대로 달걀물을 부어주시면 그 반쯤 익은 달걀들이 다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면포를 들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달걀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한 후에 김발 위에 올려서 모양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식힌 후에 양끝을 다듬고 가운데를 사선으로 잘라서 우리가 냄비 요리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냄비 요리는 도미 냄비가 있을 수 있고요. 꼬치 냄비가 있을 수 있겠고 모든 냄비가 있고 전골 냄비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냄비 요리는 다 기능사 품목에서 사라졌지만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고 공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국물, 냄비 요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